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황현희 작가와 함께 경제적 본능을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작가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본캐가 되게 많으시죠. 부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황현희 작가는 약간 본캐가 되게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요즘 어떤 본캐로 많이 활동하세요? 사실 뭐 예전 본캐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저로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 네. 이제 작가, 뭐 투자자, 예, 그다음에 뭐 칼럼니스트, 뭐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본캐는 육아입니다. 아빠. 본업은 사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건 육아에 더 많이 좀 힘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네, 시간 나면 틈틈이 글을 쓰고, 예, 그러고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진짜 보면은 매주 일요일 저녁에 네. 가족들이랑 앉아서 그렇죠. 봤던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셨던 황현희 씨를 보고 제가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개무량한 거예요. 제가 성공한 아유,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너무 예전이네요. 제가 2014년까지 개그 콘서트 했는데 그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보내주셨죠. 사실 일요일 마지막 그 엔딩 음악이 나오면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아, 그때 너무 슬펐어요. 네. 사실 끄고 자야 되니까. 따단단 맞아요. 하면 아우 출근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행복한 시기를 함께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저는 막 그때 당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내가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뭐 시청률도 너무 잘 나오고 뭐 이제 이야기를 했다 하면 다음날 학교에서 개그 콘서트 이야기를 뭐 무조건 많이 따라하기도 해주셨죠. 하고. 예, 유행어도 많이 나왔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셔서 사랑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좀 근데 많은 드리고 싶네요. 분들의 주말 저녁을 행복하게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그런 사랑 주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즘은 투자자로서 더 유명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2021년도에 비겁한 돈이라는 책을 내면서 네. 과연 초보 투자자인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개그 콘서트에서 이제 쫓겨나 보니 예, 쉽게 뭐 저는 뭐 변명 같은 거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잘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보여줄 수 있었던 거 다 보여드렸고 똑같은 개그를 계속 했었던 것 같고 일단 자기 복제식 개그를 계속 보여주다 보니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됐는데 직장을 잃고 나서 과연 일이란 것은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소유, 네, 일을 그렇죠. 소유할 수 그렇죠. 있냐. 제 청춘과 제 젊었었던 시간을 모두 써봤지만 이 세상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공개 코미디가 쇠퇴하는 이 시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H 자동차의 임원이 뭐 전자공학과에서 기계공학과로 대체되는 시기, 이거 개인이 어떻게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 다시 인기 있게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전기차 못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런 시기에서 과연 일을 소유할 수 없으니 과연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한참 이제 개그 콘서트에 나오고 나서 생각을 많이 하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6개월 정도 집에서 많이 이제 공부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경제적 자유라는 이제 단어가 눈에 들어왔던 거죠.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나에게 시간을 선물해 보자라는 마음을 바뀌어서 이제 그곳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도전하고 공부해 나가기 시작했던 게 투자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요. 뭐 예. 내가 정말 노동을 해서 벌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요즘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이제 개그맨 후배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뭐 공부를 해서 내가 뭐 석학이 되겠다 이런 방법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우연찮게 제 통장에 남아있는 시드머니를 본 거죠. 예, 제가 노동으로 내 시간과 내 노동을 방송국이나 뭐 행사나 뭐 CF나 뭐 이런 것을 바꿔줬던 그 시드머니가 맞아, 그때 온전히 CF도 엄청 찍으셨죠. 네, CF도 많이 찍었죠. 그런 시드머니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다시 이제 연예계로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예능이나 뭐 이렇게 좀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진로를 바꿔볼까라고 했지만 그것조차 또 그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예능에서 정말 탑 MC 선배님들처럼 올라가는 것 자체도 어렵고 유튜브도 뭐 100만 유튜브를 만들고 그 자체도 어렵지만 맞아요. 그 위치에 올라간다 한들
언젠가 또 없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없어지지 않는 것을 한번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 투자만이 없어지지 않는 나만의 소유의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제가 결론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일정 금액의 시드머니도 확보하고 있었고 제가 왜냐하면 노동으로 지난 10년간 열심히 활동을 했었으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뭔가 나에게 시간을 선물하자는 의미로 제가 좀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또 관심이 가거든요. 지금 시드가 있었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 개그맨으로 활동하시는 동안에 벌었던 수익에 대한 그 시드머니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특별히 뭔가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무슨 뭐 음식점을 차린다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특별히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잘 못하는 부분에 괜히 잘못 도전해봤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걸 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안타까운 것은 그때 당시에 일단 뭐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는 사실 큰 시드머니를 모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의 뭐가 허탈함과 공허함 때문에 소비도 잘 잡혀 있지 않았어요. 뭐 아,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좋은 동네에 살았었고 네. 그다음에 뭐 외제차를 1년에 한 번씩 바꾼다든가 아니면 명품 소비를 한다든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같은 것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드머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드머니를 모았었던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시드머니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소비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그걸 관리를 해서 투자에 더 많은 금액을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었다면 훨씬 좋은 성과가 그때 재테크는 따로 안 하셨던 거죠, 그럼? 전혀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직장인 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회사에 일하시고 출근하시고 퇴근하면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다시 무슨 경제 공부를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저도 맞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근데 저는 그 쉼의 영역에 들어오면 경제 공부를 병행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그 콘서트를 했었던 저는 매일매일 아이디어 회의를 했었고 뭐 재미없으면 다시 만들어내야 됐고 그날 못 웃기면은 다음날 코너가 없어지고 저는 300번이 넘는 실직을 방송하면서 겪었거든요. 사실 정규직이 아니면은 언제 어느 날 없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겪다 보니까 보다 안정적인 걸 더 선호해 나가지 않을까. 내가 소유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경제적 흐름, 사회적 변화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 계속해서 바뀌니까 이게 온전히 나의 소유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게. 사실 네네. 투자의 흐름도 계속 바뀌고 내가 시드가 있어서 넣어도 그게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없어지는 돈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투자를 하면서 내 돈을 어떻게 지켜나가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투자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처음 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좀 달리 그때는 네. 좋아 보이는 건 다 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막 네, 사죠. 예. 맞아요. 제가 그걸 마트 이론이라고 만들어낸 적도 있는데 마트 가면 다 사고 싶잖아요. 맞아요. 이거 사면 좋을 것 같고 새로 신제품 새로 나온 맥주가 나왔네. 뭐 맛있는 게 나왔네. 다 안 사잖아요. 필요한데. 그러니까 안 필요하잖아요. 쓸데없는 소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투자에 처음 진입하는 우리의 마인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뇌피셜이 돕니다. 내가 사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실 거의 떨어지죠. 많이 박살이 납니다. 맞아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런 투자가 왜 우리는 껄무새가 되냐? 살 걸, 팔 걸, 말 걸. 그때 내가 그거 살려고 했잖아. 제가 그걸 라멘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네. 왜요? 내가 그걸 샀었더라면 팔았더라면 그때 네. 그거 했더라면 그래서 저는 매일 라면을 끓이고 있는 당신에게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했는데 우리가 처음 투자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막 이제 기사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은 얘기해도 되죠. 네. 뭐 주식 뭐 에코프로가 얼마가 갔어요. 유튜브입니다. 네. 테슬라가 1000슬라가 됐어요. 네.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 12억이 됐어요. 삼성전자 10만 전자 가자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마음이 흔들죠. 그리고 가장 마음이 흔들 때는 언제냐면 갑자기 어떤 친구가 나타나서 나 비트코인으로 얼마 벌었어. 뭐 이런 마음이 들면 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축제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축제 기간이죠. 네. 축제를 준비한 그들의 축제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축제의 기간이 축제의 소리가 그 함성 소리가 이제서야 저한테 들려오는 거란 말이죠. 네. 이거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네. 내가 가면 끝나 있어. 그렇죠. 근데 이 축제 기간은 이 함성 소리는 미리 준비한 그들의 이제 축제 기간이지 네. 나의 축제 기간은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 축제 소리 듣고 그 시장에 진입을 한다. 예를 들어 신반전자 가자 할 때 네. 들어간다든가 테슬라 천슬라 가자 할 때 들어간다든가 서울의 아파트 12억입니다 하고 할 때 들어간다든가 이때 그 축제 시장으로 들어간다면 그 축제 들어가면은 거기 내가 술값 내주는 겁니다. 예, 아, 그분들은 이제 거기 없어요. 예, 저에게 넘기고 나간 겁니다. 네. 가면은 술 취해서 누워 있는 분들 사은품도 이미 다 나갔고요. 네. 뭐야 이거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야? 네, 어,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는 거.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는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소유할 수 없게끔 도박처럼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도박처럼 투자를 많이 합니다. 사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다 삽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돈 벌었다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 사고 맞아. 뉴스 하나 보고 유튜브 하나 보고 삽니다. 맞아요. 그럼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방금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주고 나오는. 그렇죠. 평상시에 관심이 1도 없었다가 네. 갑자기 남의 축제 함성 소리에 듣고 그 투자물을 사는 거죠. 그러면 사실 당연히 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죠. 요즘 어르신들 중에서 그 축제 소리 듣는 거에 그 한 부분으로 리딩방 엄청 하시거든요. 큰 문제죠. 예. 네. 저는 그거 정말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라는 부분은 이 본인의 영역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남들의 말을 듣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바꿀 때 음. 뭐 예를 들어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라든가 그다음에 뭐 전자제품을 살 때 뭐 다이슨의 무슨 뭐 드라이기라든가 여성분들 뭐 청소기라든가 이런 거 살 때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로 최소한 3개월은 찾아봐요. 맞아요. 예. 네. 3개월은 찾아보고 아 이런 기능이 있어? 아 이렇구나. 요즘 사실 러닝 크루들 많이 생기셨잖아요. 네. 러닝화 살 때도 그래요. 맞아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초보자 입문용은 어떤 건지 중급용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뭐 고급 선수용은 어떤 건지를 찾아봅니다. 최소한 3개월은 찾아봐요. 근데 주식은 어떻습니까? 남의 말 한마디 듣고 들어갑니다. 왜냐면 늦을까봐. 그렇죠. 리딩방 들어가서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의 말에 한마디에 엄청난 돈을 지불을 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실 뻔한 처참하죠. 결과죠. 처참하게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투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투자의 영역만 들어오면 굉장히 빨리 뭔가 성과를 내기를 바라시고 뭔가 굉장히 빠르게 큰 돈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제가 강의 갈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뭐 MZ 세대들에게 좀 그런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제 가이드를 제시해 주려고 많이 좀 이야기를 하는데, 너 서울대 갈래, 100억 갈래? 라는 질문에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 거의 오차범위 없이 100억이에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바꿔봤어요. 의대 갈래, 10억 갈래? 이렇게 얘기 물었더니 네. 이것도 오차범위는 약간 있지만 네. 10억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예전엔 다 그러게요. 무조건 서울대랑 의대였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사실 요즘 뭐 건물주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최소한 의대나 서울대 가려면 우리가 최소한의 12년을 쓰려고 해요. 시간을. 맞아요. 예, 뭐 초등학교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심지어 요즘 뭐 대치동에서는 어느 이제 학원에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의대 준비반이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이 되고 네. 여길 들어가야 의대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12년을 쓰려고 하지만 투자라는 요소만 들어오면 사람들은 빨리 뭔가 성과가 나길 바라고 빨리 뭐가 달성되길 바란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갖고 가야 되거든요. 서울대보다 100억이 상위 개념이라면서요. 그렇다면은 서울대 더 가는 투자해야지. 시간보다 내 시간을 투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유튜브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얼마 전에 뭐 주식을 사는데 친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네. 친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현이야 이거 사야 돼? 네. 라고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주식을 다 정리했습니다. 저기까지 갔구나. 그 약간 지표로 삼은 거죠. 아.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만. 예. 근데 어머니 근데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까지 말씀드렸는데 경제에 평상시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분까지 나한테 전화가 온다면 이 상승은 언젠가는 이제 거품이 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 지표로 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지점들 시간을 써야 된다. 내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 사실 이거 공부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 투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내가 먼저 시간을 선점한 것이다. 시간을 먼저 선점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폐, 종이 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신용도가 높은 종이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더 많이 찍어내면 그 가치는 점점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근데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선 뭔가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무엇이랑 바꿔나가는 작업을 음. 계속 해야 된다. 저는 그게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 투자를 준비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된다? 시간을 많이 사용하셔야 된다. 음. 그렇죠. 네, 그 절- 대학교 가는 정도의 시간은 무조건 쓰셔야 된다. 사실 뭐 영재원 가지 않는 이상 누구나 다 12년을 들여야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앞서 나가도 시간을 앞서 나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꼭 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투자자가 되기로 하시고 그러면 그 절대적인 공부량, 그 시간 어느 정도 투자하셨어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독서였어요. 네. 제일 먼저 일단 이 막막하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일단 첫 번째 했던 일은 일단 경제 관련 서적을 좀 많이 읽어보자라고 해서 책을 몇 권 읽고 나서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은 원론을 배워보자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었던 경제 거죠. 원론을. 그렇죠. 경제학 원론, 뭐 미시, 거시, 네. 뭐 통계, 뭐 약간 이런 회계, 그다음에 뭐 게임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관련된 경제 쪽 원론을 배워보자고 해서 저는 대학원을 진학을 했었어요. 와, 네. 정말 공부하러 가셨군요. 그렇죠. 왜냐면 그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 제 개그맨이 돼서 성공 경험이 한 번 있었잖아요. 개그맨으로 어떻게 성공했는지 제 자신을 잘 알았고 네. 남들과는 약간 다른 황현희식 개그를 했었고 음. 저는 항상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를 외쳤었던 네. 저만의 개그 패턴을 만들었었고 제가 뭐 음. 강력하게 뭔가 1등을 하진 않았지만 저만의 스타일대로 뭔가를 풀어내면은 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저만의 이제 성공 경험이 있었던 네. 거예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개그맨 공채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대학로에서 한 1년 반 정도 공연을 하면서 음. 어느 무대에서나 떨리지 않게 만들었던 게 가장 큰 힘이었거든요. 네. 그게 좀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시간을 들이셨군요. 그렇죠. 무조건 저는 왜냐면 저는 MBTI가 INTJ예요. 진짜요? 네, 저는 엄청 내성적이에요. 말도 잘 안 해요. 저는 처음 본 사람에게 말도 잘 안 걸어요. 처음에 지하철에서 전유성 선생님이 코미디 시장이라는 극단을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그때 제가 지원을 하면서 들어갔었는데 너무 떨린 거죠. 원래 작가가 꿈이었거든요. 원래 개그맨이 꿈이 아니라. 개그맨 꿈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 작가가 꿈이었는데 글 쓰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전유성 선생님이 선착순 모집 뭐 이런 타이틀을 내세운 거예요. 오디션 없음 뭐 이런. 근데 저는 그게 필요했거든요. 오디션 그게 없고. 가능해요? 개그맨을 그러니까요. 모집하는데 선착순이라고요? 저는 그래서 전유성 선생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발상을 한 어. 2001년도에 시도를 하셨으니까 제가 전유성 코미디 시장이라는 극단의 일기였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되려면 이 정도 필력과 이 정도 상상력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개그맨을 키우는 곳이었죠. 그래서 우연찮게 무대에 서게 되면서 저의 꿈이 완전히 바뀌던 계기였는데 근데 그렇게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뭐 대학로 해화역 4번 출구 앞에서 막 애국가도 불러보고 아이인데. 그다음에 저는 그때 누굴 제일 존경했는지 아세요? 누구요? 제가 제일 그때 존경스러웠던 부분은 지하철에서 옛날 물건 팔던 분들 있어요. 와, 근데 그거는 진짜 난이도 높아 와, 보여요. 제가 저는- 봐도 그래요. 그분들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네. 물건을 파실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행동을 하시나. 저는 그게 왜냐면은 너무 궁금했어요. 그 말을 거는 그 당사자들이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는 걸 그렇죠. 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생존이란 단어가 떠올랐었거든요. 저분들은 어. 저게 생존이다. 나도 여기서 해야지만 이제 생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지하철에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준비 기간이 너무 탄탄했던 거죠. 공채 시험?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공채 시험은 사실 그것보다는 저에게는 쉬웠어요. 그 시작이 어려웠던 것이지. 그 이후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은 오히려 굉장히 퀀텀 점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저는 그 성공 경험이 절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투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하철에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코미디를 하고 나의 팬이 생기고 뭐 다음 카페에 팬클럽이 생기고 뭐 해화역 4번 출구에서 막 바지가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떨리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거기서 애국가를 부르고 길거리 공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대에 서서 아무런 떨림이 없었고 공채 개그맨 시험 오히려 제일 쉽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져놨던 네. 거죠. 저는 그 성공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경제 기사나 경제 관련된 책을 봤을 때 아무런 막힘 없이 읽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원론을 배워보자가 첫 번째 목표였고,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서점으로 달려가서 책을 파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2년 동안 하지 말자라는 마음에 다짐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개그맨 공채 시험 전에서도 1년 6개월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에 나가기 위한 이제 준비 기간이었겠죠. 투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준비 기간을 충분히 다져놓고 내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투자에 대해서 잔뼈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 어떤 시장이 와도 난 두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시도하지 않고 저는 계속 준비만 하고 있었죠. 그러면 아까 6개월 동안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에 있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려고 했다. 그 2년 6개월 동안 투자를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되게 와. 힘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네. 그냥 일반 사람들은 정찰병이라고 해가지고 정찰병 보내죠. 보내자. 하나씩 네. 일단 사보고. 근데 걔네들이 특수병이 돼서 돌아와요. 걔네들이 한 50% 60% 돼서 오죠.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또 생각을 하고 또 꼴무새가 또 나옵니다. 아 그쵸. 1억 늘 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서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확증 편향이 생기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 주식이 오를 것 같은 기사만 봐요. 맞아요. 내가 서울에 아파트를 사면은 아파트가 오르는 것 같다라는 이제 주식을 이제 기사를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중심을 잡고 중립 기어를 딱 박아놓고 네. 그 시장을 바라보시려면 네. 저는 이 시장을 떠나라라고 이제 말씀드려요. 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시장에 진입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정찰병 한 명 잘못 보냈다가 걔가 특수병에 대해서 돌아오면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이걸 맞아요. 더 샀어야 되는데부터 맞아. 시작해가지고 뭐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잘못 그 준비돼 안 돼서 들어가면 떨어질 때 마이너스 70%까지 견디시고요. 네. 계속 견디다가 본전 오면 그때 팝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그 주식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상승하죠. 그럼 또 후회를 하세요. 더 가지고 있을 저거 걸. 내 돈인데.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서 그 이후에 주식이 더 오르잖아요. 그럼 더 손해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전세 사시던 분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전세로 살고 있다가 아파트가 오르잖아요. 그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전세로 들어가셨던 분. 네. 그 미칩니다 진짜. 맞아요. 내가 그때 네. 샀어야 되는데. 그때 얼마 차이 안 났을 때, 뭐 2016년도, 2017년도 전세 가격에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70% 80% 육박했을 때 뭐 하다못해 뭐 몇 천만 원만 더 하면은 이 아파트를 등기를 칠 수 있지만, 그걸 안 하고 아직 무서워서 도전하지 않았던 떨어질 것 분들. 같았거든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겁나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이 투자라는 게 되게 묘해요. 오히려 팔고 나서 오르거나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더 화가 나는 게 이 투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는 아직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의 이 심리 상태가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경제학을 이기는 유일한 학문은 네. 심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을 이기는 건 심리학이다. 그렇죠. 어. 경제학은 심리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사람의 심리라는 것에 바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면 AI 막 이런 거, 사실 경제학이 이기려면은 AI로 주식 투자했을 때 다 맞아야죠. 그러네요. 네, 네. 다 맞아. 근데 그게 이길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이 탐욕과 심리와 이런 것과 연관되어, 이거 누군가 팔아야, 누군가를 사줘야 그게 이제 그렇죠. 뭐 주식이나 부동산도 거래가 되고, 뭐 코인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를 잘 다스리지 않는 이상 이 투자에 있어서는 실패 100% 확률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마음가짐과 심리 상태를 먼저 만들어 두시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려고 노력했던 그 시절, 황현희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첫 투자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언제 저는 결심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나는 기본기를 갖추는 시간이 맞아요, 필요하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네. 그럼 나의 첫 투자는 사실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결정하셨어요?